네, 이번 시간은요, 산화하는 반응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서부터 들어갈 건데,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산화하는 반응의 정의를요, 산소로 했었고, 그리고 전자로 했었죠. 수소로는 잘 정의되진 않지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알고 있으면, 당연히 도움은 될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요 산화수, 얘가요, 산화하는 반응에서 마스터키라고 했습니다. 요 산화수에 대한 걸 오늘 배우면서 모든 것들이 총 정리가 될 거고, 지난 시간에 산화하는 반응이 아닌 것은 선생님이 몇 가지 알려줬는데요. 오늘 또 추가된 것과 같이 산화하는 반응이 왜 아니다 라는 게 산화수로 확인이 될 겁니다. 따라서 지난 시간에 리뷰 먼저 산소와 전자부터 얘기를 해보면, 산소를 얻는 것, 또는 플러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십시오. 산소를 얻는 것 산화, 그리고 산소를 잃는 것 환원. 전자 입장에서는 잃어버리는 게 산화, 얻으면 환원. 그치? 수소는 전자랑 경향성이 같습니다. 따라서 산화는 수소를 잃어버리는 거고, 환원은 수소를 얻는 것. 그리고 산화수는요, 얘는 증가 감소, 이게 정확한 표현인데요.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 감소하면 환원, 이렇게 됩니다. 산소 이동으로 우리가 산화환원을 판단하고 전자로도 판단할 때는 사실상 이온 결합 물질에서 좀 명확하게 맞아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공유 결합 물질의 산화환원을 따져줄 때 조금 애매한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산화수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사실상 산화수는 통합과 수준이라기보다는 화원에서 당연시 다루는 건데, 화원에서 내용들을 대부분 이제 알고 있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만 해.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유결합 물질에서는 산화원을 따질 때요, 기준이 되는 게 뭐냐? 전기음성도예요. 우리가 금속의 반응성, 지난 시간 거 기억납니까? 금속의 반응성 칼칼라마 이런 식으로 순서를 따져준 것처럼 칼슘이지? 순서를 따져준 것처럼요, 이렇게 비금속들도요, 전기음성도라는 이러한 순서가 있어. 그런데 전기음성도가 뭐인지 그거를 집중적으로 막 자세하게 다룬다기보다 이거는 원과목에서 다룰 거고요. 쉽게 말하면 공유전자쌍을 당기는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유전자쌍이 이렇게 물분자일 때 두 쌍의 공유전자쌍이 있죠. 이렇게 단위결합 두 개로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전자쌍의 지분이 5대5가 아니란 말이야. 공유하면 우리가 공통으로 딱딱 맞게 이렇게 대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산소가 이렇게 좀 더 끌어갑니다. 그거를 이렇게 화살표 짝대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산소의 지분이 더 많다 이거야. 즉 공유해서 이온이 된 건 아니지만 공유결합한 것의 전자쌍 지분을 누가 가장 많이 가지느냐 라는 게 플로린이에요. 플로린, 산소, 그리고 질소, 그 다음에 좀 뒤쪽에 탄소와 수소 순으로 이렇게 5개는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네들이요,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다르다 보니까 전자를 더 많이 끌어가는 이러한 플로린 쪽으로 갈수록 본인이 마치 전자를 다 가진 것처럼, 즉 환원된 것처럼 체감해요. 환원된 것처럼 착각해. 공통의 지분이지만 조금 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전자가 다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래서 환원은 전기음성도가 큰 원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이요, 전자쌍을 끌어당기는데 항상 빼앗겨 줄다리기를 하지만 맨날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탄소 또는 수소가 산화가 잘 되는 거야. 전기음성도가 작으면요, 전자를 잘 끌려가게 빼앗기게 이러한 경향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산화수에 대한 이제 규칙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첫 번째 규칙으로 들어가 보면 원소에서 원자의 산화수는 0이다 라는 거예요. 원소라는 거의 종류들을 들어보면 금속 원소 이런 것들 0이 된다 라는 거고요.
이렇게 홑 원소 물질들이라고 하거든. 얘는요, 이렇게 공유결합하고 있지. 그리고 O2, 산소도 홑 원소 물질이에요. 이런 것들의 각각의 산화수를 따지면 얘 0, 0, 얘네도 0, 0, 요렇게 나트륨 당연하고요. 산화수가 0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찾아줘야 돼. 물질, 분자 자체의 산화수 아니고요. 원자 하나당의 산화수를 우리가 찾아줘야 최종적으로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 이런 것들을 따질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을 보셔야 합니다. 이온의 산화수는요. 이온의 전하수다 라는 거. 이온의 전하수, N에는 플러스 1이 잘 되죠? 그러면 플러스 1이 산화수야. 그래서 선생님이 새롭게 배우는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정리한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였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산화이온을 또 예를 들어보면 2-가 잘 된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이온 중에서 단원자 이온들은요. 그들의 산화수를 그냥 따라갑니다. Cl-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다원자 이온이다 라는 거 이것들도 예를 들 건데요. 그랬을 때는 각 원자를 따져줘야 된다라고 했지 산화수를요 합친 거야. 이렇게 합했을 때 해당 이온의 다원자 이온 전하수가 되도록 우리가 세팅을 할 겁니다. 얘는요 OH 수산화 이온 마이너스 즉 전체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이너스 1을 판단할 수 있느냐? 얘 마이너스 2 얘는 플러스 1. 그래서 합쳤더니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오케이. 바로 알 수 있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구하면 되는데 문제는 SO4 2- 황산 이온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됐을 때 토탈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는 여기 전하수가 알려주고 있죠. 이렇게 전하수. 그런데 각 원자의 산화수를 더해야 되는데 우리가 산소는 좀 익숙해요. 마이너스 2. 이거를 4개 곱한 것. 그리고 나서 더해야 되는데 황의 산화수를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그럴 땐 미지수로 놓고 우리가 찾는 거예요, 얘들아. 어떻게 찾아주면 됩니까? 토탈 합이요. 총합이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8이고 x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된다. 따라서 x는 몇이다? 플러스 6. 플러스 꼭 붙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모르겠는 애매한 애들은요. 산화수를 이렇게 찾아줄 겁니다.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면 NO3- 이거는 질산이온이죠. 다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한단 말이야. 그치? 마이너스 1이 될 때 산소 마이너스 2가 지금 현재 몇 개? 3개. 그리고 지수는 모르겠어요. Y로 놔볼까? 그랬을 때 총합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Y는 그래서 몇이다? 플러스 5구나. 이렇게 찾는 겁니다. 오케이. 밑에 네 번째 규칙. 지금까지도 크게 어려운 건 없지? 3번과 4번은 또 유사합니다. 이게 다원자 이온이 아닌 화합물로 바뀌었을 뿐이야.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이 있어서 각각의 산화수를 우리가 알고 중성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또는 지금 위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X, Y를 찾을 거예요. 오케이? 어떤 겁니까? 황산 이온 했으니까 H2SO4 이렇게 황산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황산에서는 지금 S가 저번에 찾았을 때 6이잖아요. 같은 것도 있지만 얘들아 꼭 S, 황은 플러스 6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는 같게 나올 텐데 일단은 찾아보자. 마이너스 2가 4개고요. 플러스 1이 이렇게 2개야. 그런데 중간에 x를 더해줘서 총합이 0이 되어야 한다고. 왜? 화합물은 중성이니까. 그치? 그래서 얘 총합으로 인해서 x는 플러스 6이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외우면 안 된다 그랬어. 요거 S 말고 N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 NO2도 있거든, 얘들아. NO2가 이렇게 안정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N은 현재 마이너스 2가 2개. 그리고 몰라, Y 더했더니만 0이 되도록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돼. 오케이? 그러고 나서 찾아보면 얘는 뭐다? Y는 플러스 4다. 요렇게요. 항상 같은 산화수를 가지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선생님이 이제 최종 얘기를 해줄 거고요. 요 5번은 너무 중요해, 얘들아. 요 5번은 무조건 암기. 얘 때문에 산화수를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요거는 좀 암기가 필요합니다. 해주길 바래요. 우선순위다. 말 그대로요. 먼저 설정을 하는 거야. 산화수 지금 x, y를 구했지, 얘들아. x랑 y를 구할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선순위를 적용한 겁니다. 산소는 마이너스 2, 그리고 수소는 플러스 1. 황보다는 얘네가 우선순위거든. 그리고 마찬가지 질소보다도 산소가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했던 건데 그거를 좀 규칙처럼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게. 일단 우선순위에서 100%가 있습니다. 즉 산화수는요. 여러 개를 가질 수 있거든. 원소마다, 그 안에 원자마다. 그런데 절대로 이 산화수가 안 바뀌고 요 해당 산화수만 고집하는 100%인 녀석들. 1족의 금속, 2족의 금속, 그리고 13족 중엔 알루미늄, 그리고 플루오린. 플루오린만 해도 오늘 처음 배웠지만 이렇게 가장 1등으로 전자를 끌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 안 바뀌어.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얘 1족의 수소를 제외한 금속들 플러스 1, 2족은 플러스 2, 13족 플러스 3, 플로린 마이너스 1. 오케이?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100%는 아니고 대부분. 대부분의 반응에서 이렇게 차지하는 것들. 요거는 뭐냐? 대부분의 금속들입니다. 우리 칼칼나마 여기서 했던 1족, 2족 빼고 막 구리는 2 플러스, 철을 2 플러스 이렇게 외웠던 거 있죠? 그들의 전하수를 대부분 따라가요. 그리고 산소, 수소. 산소 대부분 마이너스 2를 원하고요. 수소는 플러스 1. 하지만 얘네들은 말 그대로 대부분 거의 이런 산화수를 갖고 싶어 하고 갖고 있지만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아닌 경우는 그러면 어떨 때일까? 요 100%를 만났을 땐 얘네는 산화수를 못 바꾸지. 그래서 얘네가 바뀌어야만 해. 예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예시는요. OF2. 여기서 우선순위를 먼저 설정하는 거야. 누구겠어요? 플로린. 웬 선생님이 플러스를 씁니까? 마이너스 1. 플로린은 100%의 우선순위 원자고 산소는 대부분인 우선순위 원자야. 그러니까 당연히 플로린 먼저 세팅. 그러면 화합물이기 때문에 중성이 되어야 하죠. 예, 곱하기 2를 해서 0이 되도록 산소를 설정. 산소 몇? 여기서는요. 플러스 2가 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누구를 먼저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산화수는 변해요. 금속에서도 얘네들이 우선순위가 있듯이 이렇게 산화수 결정할 때도 또는 비금속 중에도 이러한 우선순위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예시는요. NaEH. 여기서 우선순위는 누구예요? 100%. 플러스 1. 나트륨이 우선순위란 말이야. 리튬이 와도 되고요. 칼륨이 와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럼 수소는 원래 우선순위가 아닌 대부분에서는 이렇게 플러스를 원하지만 이때 100% 앞에서는 깨갱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예시요. 세 번째 예시는요. 100%가 없지만 H2O2 산소랑 수소랑 싸웁니다. 둘 다 이렇게 대부분에 속하는 녀석들이고 요 과산화수소 기억납니까? 요 과산화수소가 어떠한 산화수를 갖는지 각 원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드디어 산화수의 숨은 의미가 또 밝혀집니다. 숨은 의미는 이렇게 산화수는 사실 원자가 전자수랑 상관관계가 깊어요. 왜 그런지 보자. 첫 번째, 얘가요. 수소가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경우랑 산소가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경우를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수소를 먼저 플러스 1로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엔 산소를 먼저 마이너스 2로 세팅을 해볼 거야.
그랬을 때 산소의 산화수랑 수소의 산화수가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얘는 둘 다 중성 0이 되어야 한단 말이야. 따라서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1을 가져야만 하고 밑에서 산소를 먼저 세팅했다면 여기 밑에서는요. 수소가 플러스 2를 가져야만 해. 오케이? 그런데 원자과 전자수랑 선생님이 상관관계가 있다 그랬는데요. 그래프를 먼저 볼게요. 그래프를 봤더니 여기에 산화수라고 Y축에 이렇게 나와 있지. 가질 수 있는 산화수가 얘네들은요. 결정이 되어 있어. 산소 한번 볼까? 플러스 2 가능, 마이너스 2 가능, 마이너스 1 가능. 오케이. 따라서 얘네들은요. 일단은요. 위아래 둘 다 가능하네. 산소 입장만 봤어요. 그리고 나서 수소 입장 보자. 수소는 플러스 1 가능, 마이너스 1 가능. 즉 뭐는 안 된다? 얘 마이너스 2를 갖는 경우는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원자과 전자수랑 결론을 지으면 무슨 상관관계냐면요. 원자과 전자수 예를 들어서 16족입니다. 6개를 가지고 태어났지. 그러면 산화수는 6개가 다 잃어버린 상황. 플러스 6부터요. 2개가 채워지는 상황. 마이너스 2까지 이 범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원자과 전자수와 옥텟 규칙에 만족하는 그 룰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까 수소가 플러스 2인 경우는요. 될 수가 없어. 원자과 전자수가 얘는 하나고요. 하나를 잃거나 얻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이게 산화수 가질 수 있는 범위예요. 따라서 얘네들은요. 요거 위에 거를 따른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는 예외가 누구 기준의 예외입니까? 산소 마이너스 2를 원하지만 여기에서는 이렇게 마이너스 1을 가지는 예외. 오케이? 너무 중요합니다 얘들아. 요거 산화수 잘 알아야 우리한테 또 계속 반복적으로 묻고 있는 광합성과 호흡 요거를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잘 정리하세요. 나머지들도 공부할 때 꼭 한 번씩 얘들아 체크를 해봐. 이런 식으로 지금 17쪽인데 염소 플러스 6 가질 수 있고요. 얘네 여기 지금 플러스 7 그리고 요 사이 값들 중에서 마이너스 1까지 요렇게 됐습니까? 광합성으로 넘어갈게요. 우선은 광합성의 반응을 쓰고 들어갈 건데요. 광합성과 호흡은 완전히 역반응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의 식을 쓰고 화살표를 이렇게 반대로 할 겁니다. 광합성 이산화탄소와 물로 포도당을 합성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산소를 발생시키죠. 반대 반응 이게요. 세포 호흡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광을 가지고 합성하기 때문에 식물의 엽록체에서 빛 에너지를 이용한다라는 거 밑에 나와 있죠.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광합성 반드시 태양의 빛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산화수로 판단을 좀 할 겁니다. 산화수로 판단할 때 얘네들의 지금 해당하는 것들 우선순위 먼저 찾을 거예요. 우선순위 산소 마이너스 2 수소 플러스 1 산소 마이너스 2 그래서 중성이 되는 게 확인되면 여기는 예외가 아닌 거야. 과산화수소가 예외. 그리고 여기 플러스 1 마이너스 2 그랬을 때 요거는 원자 0 오케이. 요 상황에서요 이제 나머지 우선순위가 아닌 것 중성이 되는 화물 0이 되도록 우리가 설정을 합니다. 마이너스 2가 2개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4 플러스 4가 탄소의 것. 앞에 개수는 총 산화수를 묻는 게 아니면 총 산화수의 변화를 묻는 게 아니면 상관 안 해도 돼요. 오케이. 여기에서는 물은 해결됐고요.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즉 얘네로 그냥 빵 끝나버렸네. 그러면 여기 탄소는요 0이다. 우리가 이렇게 찾을 거예요. 사실 탄소가 6개 붙어있는 고리 모양의 포도당은 탄소 하나하나가 모두 다 0은 아니고요. 총합이 0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는 우리 안 다룰 거고, 마이너스 1도 있고, 플러스 1도 있고, 이 안에 0도 있고, 그래서 총합을 하면 0이 돼서, 요렇게만 판단할 겁니다. 그럼, 산화수의 증가 감소를 판단해야 되고, 증가 감소하는 요 물질을 판단할 때, 산소를 봐봐, 얘들아. 산소가 지금 네 종류의 물질 모두에다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산소를 먼저 가지고 판단하기는 애매합니다. 탄소처럼 하나의 물질이 즉 산화수가 감소하는 상황으로 되는 요 포도당 있죠. 이럴 때 우리가 환원됐다 라고 해요. 그러면 산소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H2O가 O2로 산화됐다 이렇게 찾을 겁니다. 됐습니까? 얘네들은 항상 반응물로 답하라 그랬고 반응물이 반대가 되는 상황은 지금 호흡 상황. 호흡에서 한 번 더 판단할게요. 호흡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으로 세포자는 빼도 되고요. 호흡으로 포도당과 산소 반응에서요.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ATP 발생. 화학에너지의 한 종류인데요. 실제 우리가 생활을 하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호흡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판단할 건데 다시 한번 판단을 하면요. 호흡의 입장에서는 반대 상황, 요 상황이 될 거라서 얘들아 포도당이 바뀔 거야. 어떻게? 산소를 만나면서 이렇게 산화되는 산화. 우리 산화수로 따지니까요. 탄소 0이요. 플러스 4로 산화수의 증가, 산화. 오케이. 얘는 제로였던 산소가요. 이렇게 마이너스 2로 됐네요. 그래서 환원. 화살표도 잘 봐야 되고요. 소기관도 우리가 지난 시험 범위이지만 앞에서 배웠지만 또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산화환원 다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광합성, 호흡 이거는 문제를 안 낼 이유가 없습니다. 선생님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잘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거 메테인의 연소 요거 들어가기 전에 잠시 에너지 관련된 얘기를 잠깐 더 할게요. 문제에서 얘들아 서술형도 중요하잖아. 만약에 생명활동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는 반드시 에너지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생명활동은 에너지가 있어야 가능한 것. 그래서 광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광합성으로 또는 광합성을 하면서 우리는 포도당에 화학 에너지를요 저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호흡을 통해서 분해시키면서 쓸 거거든. 그래서 호흡은요 포도당을 이제 소모하면서 쪼개면서 일어나는 거고요. ATP라는 얘도 화학 에너지예요. 종류는 다릅니다. 이렇게 프라임 붙이면 ATP를 생산하고요. 그것을 생명활동에 씁니다. 오케이? 따라서 만드는, 생산하는 에너지가 다릅니다. 역할도 다르고 잘 서술하셔야 돼요. 메테인의 연소 이렇게 나와 있죠. 메테인, 가정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주 성분으로서 C가 하나, H가 4개. 산소와 반응합니다. CO2와 물이 생기는데요. 메테인 CH4로 우리가 연소를 시켜보면 CO2랑 H2O C 성분과 탄소 성분 H 성분이 있으면 무조건 CO2가 되고 싶고 H2O가 되고 싶어요. 얘네들의 산소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말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상황. 그래서 개수를 맞춰줘야죠. 개수는 여기 2개 그리고 나서 여기 2배 하고 약분 안 되는 것까지 확인이 되면 개수는 오케이. 그런 다음 산화원은 갑니다. 수소가 플러스 1 우선순위였지. 그럼 탄소는 마이너스 4가 됐네요. 여기는 0. 여기서는 마이너스 4 라고 하면 절대 안 돼 얘들아. 이렇게 마이너스 2. 왜냐? 마이너스 4라고 하면은 얘네들끼리도 여기도 마이너스 2인데 여기에서도 달라졌네? 이런 식으로 착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쓰고요. 하지만 곱하기 2개는 꼭 해줘야 돼. 그래서 플러스 4.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따라서 메테인이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될 때 뭐 한 거야? 산화수의 증가, 산화한 거고요. 산소는 이렇게 2-로 되면서 환원. 여기도 물론 2-이지만 여기는 탄소로 인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받는 게 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산소는 이쪽으로 이렇게 환원됐다. 됩니까? 중요합니다. 네, 그 밖에 다양한 산화하는 반응 보시면 산화하는 반응의 속도 이렇게 나와있지. 빠른 반응과 느린 반응의 대표 예로 많이 나옵니다. 연소, 태우잖아. 그러니까 순식간에 확 타버리는 거고요. 폭발, 이런 것들, 폭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요 아주 빠른 반응에 속해요. 열이 발생하는 그러한 반응이고 부식이나 소화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느린 반응에 속합니다. 지금 말한 대로 열이 발생한다 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도 또 구분할 수 있거든. 발열 그리고 흡열. 발열 반응은 지금 말한 대로요 연소 그리고 소화 이런 게 대표로 나오고요. 흡열은 뭐냐면 열을 흡수해야 반응이 진행되는 건데 이게 좀 오해를 많이 합니다. 어떤 거냐? 철의 재련. 즉 용광로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선생님 용광로 뜨겁잖아요 라는 걸로 이거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열을 발생한 거다 착각할 수 있는데 용광로는요 뜨거운 조건이야 얘들아. 조건을 이렇게 맞춰줘야 재련 반응이 일어난다 라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뜨거운 열을 흡수하면서 철의 재련 반응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산화하는 반응의 속도 요것도 많이 물어보지만 열을 방출하냐 흡수하냐 요것 때문에 흡열 반응에서 철의 재련 요거를 좀 실수 많이 하니까 조심하세요. 다양한 예시 이렇게 나와 있죠. 예시들은 어쩔 수 없이요 여러분들이 익혀 나가야 됩니다. 문제에서 나오면 다양한 예시 즉 산화환원 반응이잖아. 산화환원 반응의 예시와 중화 반응의 예시가 서로의 오답으로 우리를 이제 낚을 거예요. 중화 반응에서는 산화환원 반응이 이렇게 예시가 될 거고 산화환원 반응에서는 중화 반응이 또 오답의 예시가 될 겁니다. 음식이 상하고 과일이 갈변하고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 쭉쭉 읽어보시고 표백제를 잘 생각 못할 수 있는데 표백제 요게요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반딧불도 반짝반짝 불빛이 나는 게 산화환원 반응이고요. 염색이라든지 뭐 폭죽놀이 이런 거 등등등 여러분들이 확인을 잘 하십시오. 광변색 렌즈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조금 특이한 점이요. 염화은 AgCl 그런데 구리가 오타가 아니라 이거 플러스 1가짜리예요. 그래서 염화구리와 염화은 중에 은이온 오케이? 그래서 구리이온과 은이온이 이렇게 산화환원 하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환원 즉 Ag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요. 그러면 은이 되지. 짙은 색으로 외부에 나가면 선글라스처럼 이렇게 변하고요. 다시 실내로 들어오면 얘네들이요 투명해지는 안경처럼 이렇게 변하는 광변색 렌즈예요. 은수저의 녹을 우리가 제거시키는 이것도 잘 등장하는데 은수저의 녹이 들면 Ag에 O가 붙은 게 아니라 은수저 녹은 특이하게 S 그래서 황화은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알루미늄 얘를요 넣고 소금물에 소금은 페이크야. 얘는 전해질로서 전자이동을 돕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어떻게 반응이 되느냐 Al 알루미늄이 앞쪽에 있지. 그래서 Al2S3 요렇게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은수저가 반짝반짝 요렇게 다시 고체로 됩니다. 요 상황에서요 개수를 맞춰줘야 되겠죠. 예, S가 3개 필요하기 때문에 3배 알루미늄 2배 그리고 6배 오케이. 이온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요 EAL 3 플러스 3S 2 마이너스 이게요 이온화된 모습 똑같은 상황인 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이 환원되어 제거되는 거 요것도 잘 다루니까 여러분들 반응식 항상 쓰는 연습 하셔야 돼요.
밑에 조금 더 알고 싶어요 보시면 철의 부식, 산화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부식은 얘들아 녹이 쓰는 거야. 우리가 녹 쓴 철 많이 본 적 있을 겁니다. 운동장에서도 보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봤을 텐데, 이러한 철이 녹이 쓰는 조건에는요 산소 그리고 물이 필요해요. 즉 조건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그 조건이 제거됐을 때, 조건을 막았을 때 녹쓰는 걸 방지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이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녹이 어떻게 잘 쓰는지 그 실험에 대한 것부터, 장치들부터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간은요 대조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조군, 모든 실험 조건에서 기준이 되는 건 산소, 물 둘 다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요 제습제, 염화칼슘 이렇게 나와있지, 여기서 어떠한 조건을 제거했느냐 이러한 실험 장치부터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염화칼슘은요 물을 제거한 거야 얘들아. 산소는 있습니다. 지금 공기 중에 노출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수분만 흡수시킨 거예요. 단은 끓인 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물은 있는 건데, 이게 끓였다라는 거를 순간적으로 뭐야 물이 있나?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물은 있지, 끓인 물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없냐면 그 안에 있는 산소를 제거한 거예요. 산소뿐만 아니라 기체들을 이렇게 제거시킨 거고, 혹시라도 대기 중에서 다시 녹아 들어갈까봐 기름으로 또 이중막을 차단했습니다. 기름으로 철못을 이렇게 담가 놓은 상황은요 산소 차단, 물도 차단. 오케이, 이렇게 된 거고, 마에서는요 철목과 그냥 물이 아닌 소금물, 즉 NaCl이 첨가된 요 상황인데요. 산소도 있고 물도 있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대조군과 다른 건 NaCl, 즉 전해질이 추가된 거거든. 이 전해질은요 전자의 이동을 돕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화환원 전자를 잃고 전자를 얻고 이러한 동시성이 일어나는데, 전자를 주고받는 속도를 빠르게 해. 그래서 동시간 대비 녹의 양은요 얘가 1등, 그 다음에 대조군이 2등, 그 다음에 얘네는요 어떤 요인이 더 우세다 이런 것까지 비교하진 않아서 둘 다 공동 3등, 그리고 4등. 오케이? 즉 산소, 물 모두 차단됐을 때 녹이 현격하게 줄더라 라는 걸로요 우리는 방지법을 연결해서 봅니다. 과정 1, 2로 나와 있는 요 상황은요 우리가 반응식까지 또 추가적으로 보는 건데, 여기까지는 잘 안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는 학교마다 개별적으로 좀 적용을 해줄 거예요. 철의 부식, 산화방지법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은 근본, 원인을 제거하자라는 거야. 따라서 산소와 물을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1차 목적, 얘를 부식시키는 조건을 제거하자. 페인트칠, 기름칠, 그리고 도금이 있어요. 그런데 도금이 조금 복잡한데, 주석으로 도금한 건 양철 도금, 아연으로 도금한 건 함석 도금, 이렇게 나뉩니다. 산화피막의 형성이다 라고 해서요 알루미늄이 산소랑 결합하면서 이렇게 보호막처럼 만드는데요, 요거까지도 출제 빈도는 통과에서는 낮기 때문에 요거는 좀 배제. 도금에 해당하는 양철과 함석에 해당하는 것을 추가 설명을 좀 할 거고요. 합금은 뭐냐? 얘는 완전히 성질을 변화시킨 거야. 금속, 철에요. 다른 금속을 추가합니다. 그러면 철에 물에 산소의 녹스는 이러한 성질을 보완시켜서 우리가 조리용 기구의 스테인리스가 대표 합금입니다. 순수한 철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원소가 첨가됐다라는 거.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금속의 반응성, 음극화 보호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철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을 접촉시켜요. 그래서 먼저 산화되도록. 산소랑 물이 고민을 하거든. 여러 종류의 금속이 있을 때 어떤 녀석을 먼저 산화시킬까? 이랬을 때는요, 칼칼라마 우리 알고 있지? 요 순서대로 먼저 산화를 시킵니다. 오케이? 따라서 철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을 부착시켜 놓으면 고민하다가 철로 안 가고 다른 나머지 반응성이 큰 애들을 먼저 산화시키는 거야. 추가 설명을 좀 할게요. 전해들은 위에서 소금물 얘기했듯이요, 전자이동이 쉽게 일어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산소와 물을 차단하는 요
도금 이것과 음극화보호 얘를요 좀 연결해서 선생님이 추가 설명을 좀 할게요. 철이 있고 그리고 음극화보호는 좀 다른 변화니까 다른 부식 방지법이니까 원리적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여기에 도금을 합니다. 이렇게 얘는 주석으로 즉 양철 도금 그리고요 도금을 합니다. 얘는요 아연으로 즉 함석 도금. 오케이? 이런 상황에서요 얘네들의 차이점 일단은 둘 다 모두 도금을 한 거라서 지금 흠집이 없어. 그랬을 때 철을 보호합니다. 둘 다. 그런데 도금을 했지만 흠집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 얘들아. 흠집이 나면 얘네들이 어떤 상황이 되느냐라는 거야. 흠집이 나서요. 일부가 이렇게 벗겨졌어. 여기가 노출됐어. 그러면은 철이 노출된 상황에서 산소랑 수분 얘네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아까는 철을 만나러 갈 수조차 없었죠. 도금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철이 노출된 상황 주석이랑 비교를 합니다. 누굴 먼저 산화시킬 것이냐. 칼칼 남아 알아 철 니 주석 뒤에 나오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누구를 먼저 산화시킨다. 철을 먼저 산화시킨다 라는 거야. 철을 먼저 산화시키다 보니까 흠집이 나기 전에 보호가 됐지만 흠집이 난 후에는요 완전히 얘를 보호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엄청 더 빠르게 부식시킵니다. 보호는커녕 철의 부식 속도가 더 증가돼. 오케이? 그러면은 아연에 해당하는 함석 도금은요 똑같이 노출 상황이 흠집이 나서 요렇게 생겼을 때 칼칼남아 아연이 먼저 등장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아연을 먼저 산화시키기 바빠. 표면에 있는 요 아연들을 먼저 산화시킬 때까지 철은 보호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흠집이 날 때, 흠집이 나지 않았을 때 모두 다 보호할 수 있는 건 누구다? 아연, 함석 도금이고요. 흠집이 나기 전에만 보호 가능한 건 주석, 양철 도금이에요. 그러면서 선생님 모두 다 주석으로 하지 않고 아연으로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가격면, 경제적 측면에서 얘는 좀 더 값이 나가겠죠? 그래서 철로 지금 만든 요 물질이 어떠한 상황이냐, 어떠한 보호를 받아야 되느냐, 요거를 좀 판단해서요. 오랫동안 좀 보호를 받아야 돼. 그러면은 함석도금. 금방금방 소모돼도 괜찮습니다. 깡통 같은 우리 캔 같은 이런 것들 있지? 그럴 때는 양철 도금 요렇게를 많이 해요. 됐습니까? 그럼 음극화 보호법은 뭐냐? 일단은 전혀 다른 원리다라는 거를 먼저 알아야 돼. 결과적으로 얘네들 도금은 사면을 감싸는 거야. 흠집이 난 건 어쩔 수 없는 그 이후의 상황이고 1차 목적은 산소와 물의 차단입니다. 그게 도금이고 음극화 보호법은 뭐냐면 음극화 도호법은요. 일단 접촉이 되는 상황이야. 철이요. 산소도 만나고 물도 만나는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도선을 연결해서 좀 더 반응성이 큰 마그네슘이라든지 아연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부착시킵니다. 그랬을 때 도선은 구리로 대표 도선 많이 쓰고요. 전자가 이동하는 통로가 돼. 그런 상황에서요. 산화환원 반응을 누가 먼저 하냐? 철로 가려던 녀석들이요. 철 말고 나랑 더 반응 잘하는 마그네슘, 아연한테 먼저 가는 거야. 철이 온전히 다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도금과의 차이점이 있고요. 원리로는 요 함석 도금을 한 흠집이 났을 때의 상황이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과 아연을 다 제거되기 전에 또 추가해주면은 영원히 일단 이론적으로 철은 영원히 보호될 수 있다라는 거지. 물론 조금씩은 흠집이 아니라 녹이 슬겠지 얘들아. 그런데 아주 늦게 시간을 늦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어디에 쓰입니까? 우리가 선박 철을 분명히 사용해야 되고 물과 산소에 매번 노출이 되어야 해.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기름탱크는요. 얘는
우리가 주유소 지하에 이렇게 묻혀 있는데 마찬가지로 계속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물과 산소예요. 그러면은 걔네들을 도금합니까? 그러기는 쉽지 않고 너무 크기 때문에 선박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음극화 보호법으로 반응성 큰 금속을 부착시켜서 보호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아래에 있는 조금 더 알고 싶어요. 요거랑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산화하는 반응이 아닌 것은 선생님이 그거 확인시켜 준다고 했던 거 그거 확인하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할 겁니다. 할로젠과 할로젠화 이온의 반응 이렇게 나와 있죠. 할로젠은요 일단은 비금속이지, 그치? 비금속 전자를 얻는 환원 반응이에요. 요 환원 반응이고요. 그때 이온화되려는 경향 금속이랑 반대야. 환원되려는 반응성은요 F2가 제일 크고 Cl2, Br2, I2의 순입니다. 얘네들은 색깔도 특이하기 때문에 색깔도 알아야 되는데 다망색, 황록색, 젓갈색, 보라색 요렇게 얘네들은 색깔 주의해야 되는 거 분자들의 색깔이야. 얘네들이 이온으로 있을 때의 색깔이 아니고요. 조심.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가지의 반응을 지금 써볼게요. 첫 번째 HCl이 Br2랑 반응합니다. HBr이 되고요. Cl2가 될 거라서 이렇게 두 배. 이 상황에서요. 이 반응의 반응식 맞을까 틀릴까? 라는 거 고민해 보시고, 두 번째 HBr이 Cl2를 만나서 HCl이 될 거고 Br2가 될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두 배 그리고 두 배. 이 상황에서의 반응식 맞을까 틀릴까? 요거 판단. 일단 선생님이랑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판단해야 됩니다. 판단이 잘 된 친구들은 이것의 산화 반응식, 환원 반응식, 그리고 알짜 반응식을 쓸 거고요. 그리고 색깔 변화를 판단할 겁니다. 일단은 얘네들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게 있고 일어나지 않는 게 있어. 누가 반응이 일어납니까? 2번. 1번 반응은 틀립니다. 왜? 반응성이 더 작은 Br2가요. Cl이 마이너스로 있는 요 상황에서 환원 반응성이 더 크거든 못 이겨. 즉 Cl이 마이너스로 그대로 존재합니다. 오케이? 따라서 얘는 젓갈색인 용액이었고 변화가 없어요. 오케이? 두 번째 반응만 일어나는데요. 얘는 반응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화만, 환원만, 그리고 알짜 반응을 쓸 건데요. 산화, 환원 선생님 반응 쓸 때 헷갈리고 어려워 얘들아. 그럴 때 기준은 어떻게 잡으라 그랬지? 반응물의 모습, 생성물의 모습을 써놓고 전자를 판단. 오케이? 이거 꼭 스탑하고 꼭 먼저 해보세요. 다 한 다음에 답을 맞춰 볼 건데요. 산화되는 건 전자를 잃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전자를 가지고 있는 게 누군가? 요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전자를 가지고 있는 건요 Br 마이너스네요. 그래서 시작이요 Br 마이너스. 오케이? Br 마이너스가 된 생성물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Br2요. 그러면은 두 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 아니지, 여기 아니고 요렇게 Br2로 들어가면 이 Br 마이너스 얘가 됩니다. Br2로 생성되기 때문에 얘는 전자를 두 개 이렇게 잃은 거예요. 꼭 해봐야 됩니다. 백지에다가. 환원은요 Cl2에서 Cl 마이너스. 근데 얘가요 두 개. 이 Cl 마이너스 염화이온이 되는데 전자 두 개를 이렇게 얻는 거야. 그래서 환원. 그리고 나서 알자는 더해줘야지. 얘네를 더하면 알자 반응 전자 지워지죠. 개수 맞출 필요는 없네요. 이 Br-가 Cl2 만나서 Br2가 되고요. 이 Cl-가 되네. 그럼 용액의 색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분자의 색깔이다 라고 한 거 이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분자는 누구였어? 예, 담황색에서 젓갈색으로. 오케이? 색깔 변화까지 물어봤을 때 요것도 오답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잘 이해하십시오. 하나 반응식 쓰면은 얘는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되는데 이거 산화하는 반응이다 아니다? 판단. 선생님 그냥요 요거 MG BR2랑 붙인 거네요. 갑자기 그런 식으로만 판단하더라고요. 얘는 2 플러스가 된 거고 마이너스가 된 이온 결합을 한 거야 얘들아. 즉 제로에서 전자를 잃어서 산화, 전자를 얻어서 환원. 요렇게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그 이전의 것으로 돌아가서 선생님이 산화하는 반응인 것은 아닌 것은 해결해 준다고 한 거. 걔 보자. 일단은 2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요거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다. 지난 시간에 요거 보입니까? 요거 먼저 판단할 겁니다. 얘 역시 선생님이랑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판단할 건데 요게 첫 번째 산화하는 반응이 아닌 것, 두 번째 윤곽로에서 여기요 3번 4번 반응이요 2번 3번 선생님 이거 산화하는 반응이 아닌 걸로 다시 표현한 거고요. 요것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에서요 마그네슘에서 요 네 번째 요것도 아니라고 했지? 오케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개 예시를 더 들어줄 건데 그거는 여기 빈칸에 써볼까요? 여기다가 빈칸은 여러분들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아무 때나 써보세요. 선생님 아까 여기 그냥 마그네슘 옆에다 쓸게. 다섯 번째는요 뭐를 써볼 거냐? AgNO3 질산은에 NaCl 이렇게 소금을 넣으면 AgCl이 되고요. 침전 앙금 NaNO3가 됩니다. 요것도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고요. 여섯 번째는 HCl NaOH 그리고 물 NaCl 요렇게 산화수로요 우리가 얘네를 다 판단할 거야. 요거 좀 확인해 보자. 중화 반응이고요. 6번은요 중화 반응 매우 중요한 반응이다 라고 했지. 꼭 스탑하고 먼저 판단해 보세요. 얘네들의 산화수 우선순위부터 먼저 결정. 그래서 복습합니다. 보자. 우선순위 산소 마이너스 2 여기는 칼슘이지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1 얘 플러스 2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2 오케이? 그리고 나서 얘 플러스 4 그리고 여기에서 얘도 플러스 4네요. 중성이 되어야 되니까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가 3개 마이너스 6 그래서 플러스 4 즉 산화수 변화가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산화하는 반응 아니다. 요렇게 그렇게 확인. 두 번째 여기 지금 보시면 얘 2번과 3번 우선순위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2 그러면은 산소 플러스 4 여기서도 플러스 4 아무도 안 바뀌었네요. 그래서 산화하는 반응이 아닌 것. 우선순위 얘 마이너스 2 그러면은 얘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그러면은 여기 규소가요 플러스 4 오케이? 얘도 플러스 4 안 바뀌었네요. 규소는 14족이기 때문에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4의 범위를 갖는단 말이야. 그 안에 들어오면 세이브 맞게 잘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산화수 변화 여기서 또 확인. 우선순위 2족의 mg 2 플러스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우선순위 먼저 세팅하면 이때 염화이온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 그래서 변화된 원자 없지. 이런 것도 산화하는 반응이 아닌 것. 또 대부분의 금속 얘 우선순위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얘는 100% 그치?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그럼 여기서도 또 판단 얘 플러스 5네요.
그쵸?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이네요. 플러스 5네요. 변화된 산화수 없지. 산화하는 반응이 아닌 것. 됐습니까? HCl에서도 한 번 더, 묽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중화 반응인데요. 얘도요, 중화 반응 이미 타이틀이 있잖아. 산화하는 반응 아닙니다. 얘 우선순위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그리고 나서 염소 판단,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변화된 산화수가요, 또 없네요. 이렇게 산화하는 반응인 것은 아닌 것은 예시로도 글로 문장으로도 나오지만 반응식으로도 정말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우선순위 판단해서 처음 보는 반응도 당황하지 않고 찾아내면 됩니다. 됐죠? 고생 많이 했고 얘들아, 요거 잘 복습해서요, 산화원원 마스터 잘 해봅시다. 응용 문제들도 풀어나가려면 이 기본 베이스가 계속 되어야 합니다. 반응식 정확하게 쓰는 연습하고 테스트 잘 봅시다. 고생했어요.